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은요, 2019년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비가 오다 말다 해서요, 습도가 굉장히 높고 무더운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요, 집에 있는데, 원래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녹음 파일을 올렸었는데, 책은 많이 읽어놨는데 녹음할 시점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 일주일에 1번 올리는 것도 힘이 드네요. 빨리 방학이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 방학은 이제 시작했거든요. 언제 끝날까요? 음, 뭐 방학 특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제가 마구잡이로 책을 읽다가 그냥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방학 특집이라고 따로 생각해 둔 건 아닌데 바로 전에 올렸던 게 원더라는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책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좀 더운 날에 좀 심각하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책보다는 좀 약간 서늘한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어, 그다지 서늘하진 않지만 제가 이번에는 추리소설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제목은요, 무증거 범죄입니다. 무증거 범죄.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범죄라는 뜻이겠죠? 근데 제목이 이렇게 5글자, 무증거 범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책 제목 같지 않고 그냥 일반 명사 용어 같잖아요. 증거가 없는 범죄. 그런데 그런 제목인 이유는요, 이게 중국 소설이에요. 작가는 쯔진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성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글씨는 그렇게 적혀 있네요. 쯔진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작가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래요. 중국에서도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손꼽힐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014년에 중국에서 첫 발간되었고 2019년 올해 우리나라 출판사가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무증거 범죄를 오늘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이 작가의 최신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은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무증지죄라고 해서 12회짜리 그 드라마가 중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하니까요.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리소설인데 중국 추리소설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여러 책들 중에는 스릴러물이 좀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본격 추리소설을 읽으니까 아 맞아 내가 예전에 참 이런 거 좋아했었어. 예전에 그런 느낌들이 막 오더라고요. 추리소설 하면은 일단 빠르게 읽히죠.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하니까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거에 금방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요, 421페이지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전혀 길지 않고요. 너무 슉슉슉슉 읽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중국 책이다 보니까 그 경찰 조직 내의 부서 명칭이 낯설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국 책은 아니지만 찬 호케이라는 작가의 그 홍콩 추리소설을 한 3권 정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홍콩에서의 그 형사 조직하고도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공안이잖아요. 그래서 공안 안에 형기처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형기처는 형사기술처의 약칭이고 미국으로 치면 CSI처럼 공안국 내에서 과학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근무하는 이제 형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어떤 사건이 시작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책은
가장 처음에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잠깐 이거 책장 넘기는 소리예요. 맨 처음에 서막이라고, 몇 페이지지? 그러니까 서막이라고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짤막짤막한 몇 개의 문단이 있고 그 문단에서 사건과 인물이 짧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읽으면 이런 사건이 생겼고 이런 인물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고요. 서막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닝보시 공안국 형기처 처장이자 성공안청 수사 전문 요원이었던 러원은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와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수년간 둘의 실종에 관한 진실을 찾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인다. 자, 러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의사 출신이고 법의학자, 그러니까 검시관이죠. 그래서 사람 인체에 관해서 완전히 너무 잘 알고 있고 범행수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의 천재급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고 그 고위 경찰직에서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그 아내와 딸이 사라진 사건을 혼자서 뒤쫓고 있는 사람, 러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러원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항저우시에서 최근 3년간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범인은 매번 살인 현장에 나를 잡아주십시오 라는 메모를 남긴다. 공개적으로 공안기관을 도발한 이 사건은 순식간에 경찰 고위급 간부의 노여움을 산다. 성공안청 지도부는 노발대발하며 살인범 검거 명령을 내렸지만 특별조사팀이 4차례나 꾸려졌다가 해산하는 동안에도 사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네, 여기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연쇄살인 사건인데 범인이 뭐 지문도 다 남기고 뭐 날 잡아달라는 메모도 남기고 또 뭐 시신에다가 뭐 담배도 물려놓고 조금 의도적으로 남기는 그런 증거들이 많은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된 특별수사팀이 생겼다가 해체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단락인데요.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항저우시에 사는 평범한 아가씨 주후이루는 오랫동안 동네 깡패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의 실수로 거위라는 청년과 함께 그 깡패를 죽이고 만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두 사람이 불시에 벌어진 상황에 당황하며 자수를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이 거위와 주후이루는요, 이제 주후이루가 여자고 거위가 이제 남자인데 처음부터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람과 손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후이루는 자기 오빠랑 같이 국수집을 경영하고 이 거위라는 청년은 본가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 국수집에 자주 와서 국수를 먹고 그런 손님인데요. 근데 주후이루한테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네에 깡패가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제예요. 동네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인간 쓰레기급의 그런 깡패예요. 근데 이 깡패가 주우이루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우이루에게 이제 뭐 볶음밥을 나 어디 무슨 공원에 있으니까 한 그릇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배달을 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거위가 그 배달 시키는 장면을 봤었거든요. 국수 먹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주우이루가 그 깡패 쉬텐딩이라는 이름인데요. 하여튼 깡패에게 희롱을 당하고 까딱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에 나서게 되는데 잘못해서 이제 두 사람 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쉬텐딩이라는 이 깡패를 죽이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딱 나타나서 니네는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갑자기 도와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맨 처음 단락에서 읽었던 러원이에요. 그 러원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굉장히 천재라고 그랬죠? 그 검시관 출신이었고 고위 경찰이었고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그 일반 회사에서 거의 CEO급으로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자기 아내와 딸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이 러원이라는 사람인데 이건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이 주우이르와 거위는 이 사람의 정체를 잘 몰라요. 이 사람 또한 그냥 자기 국수집에 와서 국수 자주 먹던 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따라요. 뭔가 말하는 게 예사롭지 않고 그래서 그 말에 따르고 어, 의도하지 않고 정당방위로 죽인 건데 경찰이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사건을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게 돼요. 이 로원이라는 사람이 다 조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드릴게요. 단순하게만 보였던 깡패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인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이 사건이 3년 연속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과 모종의 연관이 있음을 깨닫는다. 네, 러원이 현장을 굉장히 치밀하게 조작을 해주고 시간대,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두 사람에게 만들어주고 조작에 그 빈틈이 없는 그런 조작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뭔가 경찰이 발견해내는 게 뭐 지문 같은 게 죄다 닦여 있는데 딱 하나의 지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서 말했던 그 연쇄살인 사건 때 나왔던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그 저기 국수집 아가씨랑 그 청년이 죽인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뒤쫓고 있던 연쇄살인마가 죽인 거구나. 이렇게 경찰은 이렇게 믿게 되죠. 그걸 러원이 의도했던 거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서막의 마지막 단락. 경찰의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성전역에서 유명한 범죄 논리학 전문가 옌량이 조사에 참여한다. 한 걸음씩 진실을 향해 다가가던 옌량은 범인의 진짜 범행 동기를 발견하고 간담이 서늘해진다. 자, 여기 새로운 인물 옌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옌량 또한 예전에 고위 경찰이었어요. 범죄 논리학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또 경찰을 그만두고 대학의 수학과 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경찰을 그만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 책을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이 옌량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 특별조사팀의 그 팀장인 형사 자오태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옌량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는 러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러원이 사건을 조작했고 치밀한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증거까지도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는데 이 옌량이라는 그러니까 천재 대 천재인 거예요. 또 다른 천재가 그 치밀한 알리바이를 깨뜨리는 과정입니다. 이건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사건이 있고 천재가 그것을 완벽하게 조작해요. 현장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시간대도 조작하고 그러니까 진범을 숨기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천재가 어떤 설계를 해놔요. 그런데 다른 천재가 나타나서 그거의 허점을 조금씩 깨뜨려 가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 저 이거 읽으면서 이거 그거 같아.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사건 다 다르고 배경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천재 대 천재의 두뇌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인이 나오고 그 범인이 범인이라는 걸 밝히는 과정. 이거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생각이 났어요. 거기도 보면은 그 수학교사로 있는 천재, 원래 천재인데 수학교사로 지금 있고 옆집 모녀를 위해서 짜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예전에 친구였던 지금 또 대학 교수인 유가와 교수인가? 하여튼 무슨 그 교수가 그걸 깨트리는 그게 줄거리잖아요. 그럼 이 책에서도 이 무증거 범죄에서도 이 러원과 옌량은 그 형사 시절에 서로 동료였던 사람들인 거죠. 서로가 쟤 만만치 않아. 쟤 똑똑해. 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옌량이라는 사람이 이 대학 교수로 있는 옌량이 러원을 처음에 어떻게 의심을 하게 되느냐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의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건 주변 인물들을 이제 다 탐문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깡패가 굉장히 마을에 민폐를 많이 끼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깡패랑 조금씩 크고 작은 사건들로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탐문해서 그 쓴 보고서를 보니까 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그 깡패 슈텐딩이라는 그 깡패가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서 막 학대를 했는데 이 러원이 그 강아지를 보니까 자기 가족이 실종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딸이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랑 너무 닮아서 슈텐딩한테 그 강아지 나한테 팔라. 그래서 구해줍니다. 근데 슈텐딩이 막 몇만 위안 내시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냥 러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걸 주고 그만큼의 금액을 주고 그냥 걔를 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고서에 적혀 있는 걸 보고 이 러원이 그 러원인가? 그런 생각에 옌량이 러원을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옛 동료를 처음에 이제 반갑게 만났겠죠? 근데 뭔가 그때부터 둘이 약간 신경전, 드러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이 되고, 렌양은,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 러원이라는 천재가 있다면 조작이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원을 의심하면서 자기가, 이 사건을 도와줘야겠다. 그 자오태민 형사에게 내가 이거를 이제 좀 조사를 좀 해보겠다. 지금 경찰은 아니지만 너가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너무 완벽한데 러원을 의심한다고 하니까 이 경찰 쪽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너 옐리양 너 왜 그러냐? 러원이 이거랑 뭔 상관 있다고. 우리는 지금 3년 전부터 쫓고 있던 그 연쇄살인범만 잡으면 다 해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옌양만 아니야 이거 느낌 쎄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치를 하고 제가 한 단락 정도를 한 페이지 정도를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형사팀에 이제 옌량이 와서 러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형사팀에 이제 다른 경찰 조금 자오태민보다는 직급이 낮은 린치라는 경찰이 아니 그 옌량 그 교수님 전에 저한테 범죄 논리학 강의하셨을 때는 그렇게 범인을 처음부터 잡아놓고, 그러니까 범인을 처음부터 딱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옐량이 답을 하고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린치는 헛기침을 내뱉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공안의 사건 처리 단계에서는 먼저 증거를 찾고 용의자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수님은 먼저 용의자를 확정하고 그들의 범행 증거를 찾고 계십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일부 낙후된 지역의 경찰들은 사건 해결률을 높이기 위해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용의자를 확정하고 진술을 짜맞춘 다음 그들의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를 어떻게든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많은 오심 사건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성공안청은 최근에 오심 사건을 바로잡으며 과거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수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교수님도 강의하실 때 사건 수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먼저 용의자를 확정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용의자를 정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점점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엉뚱한 사람을 잡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건 수사는 방정식을 풀 때 하나씩 공식에 대입하는 것처럼 그 어떤 주관이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진행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증거를 찾아서 기존의 공식에 대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옌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사건 수사는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고 했지. 대부분의 사건은 마치 공식을 이용하는 것처럼 기존의 수사 방법을 참고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대부분의 사건에만 해당해. 여기서 대부분의 사건이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방정식과 같아. 이런 방정식은 기존 공식에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어떤 사건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그런 방식으론 풀 수가 없어. 마치 수학에서 이론상 대수적으로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과 같지.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미지수의 해를 추측한 다음 그 해를 대입해서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걸 검증하는 거야. 슈텐딩 사건은 바로 이런 고차 방정식과 같아. 일반적인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으니 먼저 해를 추측하고 대입해보면서 검증하는 수밖에. 네, 이번 사건은 고차 방정식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건이 제가 큰 줄거리만 말씀드려서 그런 거지 자잘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미지수를 만들어낸 사람이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은 천재여야겠죠? 그런데 이 사건의 주변에 러원이 있다. 그럼 러원은 할 수 있지 않나? 옐량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러원을 미지수의 해로 놓고 증거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년간 지속되어 온 연쇄살인 사건과 이 깡패의 살인 사건은 똑같은 지문이 이제 나옴으로 해서 한 사람의 범행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했죠. 그럼 그 모든 것을 이제 러원이 조작을 한 건데요. 그럼 조작을 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쇄살인 사건에서 죽은 그 희생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범죄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골라서 죽이고 또 이제 마지막에 깡패 그 사람도 범죄 이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어도 별로 애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죽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특별팀의 팀장인 자오태민 형사와 옌량이 이제 나누는 대화 부분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오태민은 헛기침을 하며 표정을 수습하고 말했다. 자네가 파악하기론 러원이 왜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연쇄살인을 말이야. 피해자들이 모두 전과자였으니 법에 불만을 품고 정의 실현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 러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네는 러원이 생각하는 정의를 잘못 알고 있어. 러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언제나 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어.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게 법을 초월한 처벌이야. 설령 그것이 많은 이들이 보기에 정의로운 행동이라도 말이지. 러원은 절차적인 정의를 추구해. 그가 이 업계를 선택한 것도 이 일이 단순히 진술이나 증인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범행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확증을 제시해서 죄를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러원은 증인이나 진술보다 물증에 훨씬 더 가치를 뒀어. 증인은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진술 역시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물증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증거지. 더욱이 러원은 법망을 벗어난 정의 실현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든 범죄는 모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항상 말했으니까. 그러면 왜? 러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그 목적이 단지 법망을 벗어난 정의 실현일 리는 없어. 하지만 현재로선 나도 러원의 진짜 목적을 모르겠어. 그러면 슈텐딩은? 린치한테 듣기로 주후이르와 거위가 슈텐딩을 죽였고 제3자가 그들의 죄를 덮어준 거라고 자네가 말했다던데 제3자는 당연히 러원일 거고. 하지만 러원과 두 젊은이는 원래 아무 관계도 아닌 것 같던데 러원이 왜 그들을 도와주지? 나도 모르지. 네, 이렇게 여러분도 좀 흥미가 생기지 않으세요? 왜 도와줬을까요? 그리고 또 약간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 괴리감이 느껴졌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문이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선 지문이 있는 그런 범죄 현장이라면 그 지문의 주인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허가를 받아서 그 주변 사람들의 지문을 하나하나 다 따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있는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연쇄살인.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좀 우리랑 다르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연쇄살인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살인이 이뤄지고 있고 범인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이제 그 범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 범인이 나중에 이제 잡혀요. 러원일까요? 아니에요. 러원은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범인도 러원이 맞는데 그 지문으로 나온 범인은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러원은 왜 그런 식으로 현장을 조작을 했을까?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게 숨은 진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러원의 과거, 8년 전에 아내와 아이, 강아지까지 모두 사라졌던 그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용의자 X의 선심과 조금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가죠. 천재 대 천재라는 점에서. 근데 용의자 X의 헌신 같은 경우는 끄트머리에 이게 사건이 진범이 잡힌 것도 아니고 안 잡힌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끝나잖아요. 읽어보신 분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결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나고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오랜만에 본격 추리소설 예전에 뭐 셜록 홈즈 이런 거 많이 좋아하셨던 분들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이렇게 형사가 나오고 사건을 파헤쳐가는 이런 본격적인 추리소설이 없어서서 오랜만에 이런 걸 읽으니까 어우 맞아 이런 장르 추리 장르 이런 거 내가 참 좋아했었지 이런 추가 불러 일으켜지면서 가끔씩 이렇게 읽으니까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한 책 제목은 무증거 범죄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무증거 범죄였고요. 더운 날에 좀 심각한 책 말고 물론 여기도 뭐 살인 나오고 하니까 내용은 심각합니다만 아시잖아요. 추리소설 이렇게 빠르게 쫙 읽히는 거 이렇게 머리 회전 쫙 하면서 이렇게 더위시키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